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30살입니다. 그리고 25살의 남동생 하나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엄마와 아빠의 관계가 많이 위태로웠습니다. 그때 당시 저는 10살, 남동생은 5살 정도였는데 보살핌이 필요한 저에게 엄마는 저와 동생을 남겨두고 밖으로 돌아다녔습니다. 언제 올지 모르는 엄마를 기다리며 저는 배고프다며 우는 동생 때문에 냉장고의 문을 열어보니 김 몇 장과 함께 조금 남아있는 식은 밥 가지고 간장 넣어서 비벼 먹이고 했네요. 아빠는 일주일에 한 번씩 집에 들어오셨고 건설 일을 하셨습니다. 지방에서 힘든 노동을 하셨기 때문에 매일 얼굴을 볼 수 있는 상황이 되지는 않았네요. 그러다 보니 엄마는 집에서 저희와 함께하는 시간보다 밖에 있는 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저는 학교보다 동생과 함께하는 시간이 더 많았고 선생님 또한 이런 소식을 접하시곤 저희 집에 자주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런 시간이 반복이 되다 보니 엄마와 아빠와 싸우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오시는 아빠는 엄마를 보면 웃는 모습보다 인상 쓰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남자가 생긴 엄마는 저희를 집에 놔두고 결국 떠나셨네요. 아빠는 저와 동생을 데리고 지방으로 같이 내려갔습니다. 새로운 환경, 전보다 더 작아진 집에서 동생과 함께 있었고 엄마 없이 자라온 저는 어린 나이인데도 빨리 성숙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힘든 나날들을 보냈습니다. 동생이 자고 있을 때 방구석에서 눈물을 훔치며 아빠가 오기만을 기다렸고 매일 저녁 늦게 오신 아빠는 그래도 항상 손에는 맛있는 음식을 사가지고 오셨습니다. 예전보다 좋았던 점은 아빠를 매일 볼 수 있다는 게 저에게는 너무나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빠와 저와의 관계 사이에 다른 여자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낯선 여자가 저희 집에 아빠와 함께 찾아오면서 경계의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을 때 저에게 웃어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이 가식으로 느껴졌고 착한 아빠에게 접근한 것 같은 못된 여자로 보였습니다. 안녕? 아줌마는 아빠 친구야. 너희들 얼굴 보고 싶다고 해서 따라왔어. 동생 혼자 보살피고 있다며? 정말 대단하구나. 어린 나이에 벌써 많이 성숙해졌구나. 너무 그런 눈빛으로 쳐다보지 마. 아줌마 나쁜 사람 아니야. 아빠, 이 아줌마 뭔데? 우리 집에 온 건데? 나는 이 아줌마 싫으니까 다시는 우리 집에 데려오지 마세요. 저는 아빠의 사랑마저 뺏기게 되고 아빠마저 떠나게 될까봐 너무 무서웠습니다. 결국 그 자리에서 동생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아빠도 떠날 거냐는 말과 함께 멈추지 않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런 저의 모습에 아빠는 저를 안아주며 절대 저와 동생을 두고 어디 가지 않는다는 말과 함께 네가 힘들어할까봐 아빠 친구가 도와주려고 하는 거라며 눈물 흘리는 저를 진정시켜줬습니다. 그렇게 새롭게 저에게 다가온 아줌마는 동생을 돌봐주며 집안일을 해줬습니다. 저는 아줌마가 집에 온 이후로 학교를 다니기 시작했고 엄마의 자리를 아줌마가 채워주는 게 훨씬 더 많은 부분을 포함해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에게 잘해주는 만큼 저의 경계 또한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아줌마, 그런데 언제까지 저희 집에 있을 거예요? 왜 이렇게 저희한테 잘해주시는 건데요? 나? 평생 여기 있을 거지? 너희 아빠랑 말했잖아. 친구라고. 나는 그냥 너희들 챙겨주려고 온 것뿐이야. 그러니 더 이상 예민해지지 않아도 돼. 아줌마는 그냥 네가 어른스럽게 굴지 않아도 된다 생각해. 지금 현재 보호자는 나고 네가 학교 생활 잘 마칠 수 있을 때까지 도와줄 테니까 이런 도움 거절하지 말고 아이들이랑 그저 뛰어놀며 너 나이에 맞게 생활하면 되는 거야.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예민하게 굴지 말고 지금 현재를 보고 받아들이렴. 우리가 가까워질 수 있게 아줌마도 노력 많이 할 테니까 너 또한 많이 노력해줬으면 좋겠어. 아줌마는 너희 가족이 행복했으면 좋겠기에 온 거니까. 알았지? 아줌마의 진지한 대답에 저는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고 반박할 수도 없었습니다. 저희 가족을 위해 행복을 주기 위해 왔다는 말이 너무 크게 다가왔고 어렸던 저에게 어른스러워지지 말라는 말에 그동안 숨겨왔던 저의 마음을 들켜버린 느낌이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가족과 아줌마는 함께 지내며 제 마음 또한 점점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빠는 저에게 조심스럽게 아줌마를 새엄마로 받아들여주는 건 어떻겠냐는 말에 저는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아줌마가 저희 집에 와서 보여준 모습들은 저희를 떠나간 엄마와는 전혀 다른 분이셨습니다. 항상 모든 걸 잘 챙겨주셨고 그 모습에 어린 나이였던 제가 봐도 거짓이 보이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아빠는 아줌마와 재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서 엄마라는 단어가 입에서 나오지 않았네요.
그런데 제 생일날 새엄마가 해준 제 인생 처음 맞아보는 생일상에 너무 큰 감동을 받아 아줌마라고 매번 부르던 말이 엄마 고맙습니다 라고 바뀌었습니다. 제가 처음 뱉은 엄마라는 말과 함께 새엄마는 눈물을 흘리며 엄마로 받아줘서 고맙다며 앞으로 행복하게 살자면서 저를 안아줬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안정된 삶을 사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건지 알 수 있었네요. 안정된 가정에서 나오는 진실된 웃음은 정말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평생 깨지지 않을 것 같았던 행복은 생각보다 빠른 시간에 찾아왔습니다. 뜻하지 않은 시간에, 뜻하지 않은 날에 아빠의 소식을 들었고 건설 현장에서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나시게 되었습니다. 정말 모든 게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왜 행복은 항상 제 곁에 있을 수 없었던 걸까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 더 이상 새엄마는 저희와 함께 있어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 고통의 시간은 저에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새엄마는 그래도 아빠가 비어있는 자리를 채워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언젠가는 떠나실 거라고 짐작했고 저는 그때 이후로 거리를 두기 시작했고 새엄마와의 마음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늦은 새벽밤 새엄마가 누군가와의 통화를 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작은 방에서 새엄마의 대화 소리를 엿들었습니다. 누군가와 다투는 듯한 소리와 함께 들려온 단어는 저와 동생의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절대 떠나지 않을 거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새벽 늦게까지 이어져 온 통화의 목소리는 점점 커지게 되면서 홀로 남겨진 새엄마의 울음소리가 거실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그렇게 다음날 저는 아무렇지도 않게 학교 갔다 온다고 인사를 하고 나갔고 새엄마 또한 잘 다녀오라며 퉁퉁 부은 눈으로 저를 보며 미소를 지어줬습니다. 그렇게 학교를 마치고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려고 하는데 새엄마가 누군가와 큰 소리로 대화를 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문을 열려고 하는 순간 제 이름이 거론되어 현관문 손잡이를 잡고 순간 몸이 경직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 아이들을 놔두고 제 살 길 살라고요? 엄마, 지금 저한테 그게 할 말이에요? 저는 남편과 결혼함과 동시에 아이들까지 책임질 의무가 있다고요. 저는 저 아이들의 엄마예요. 계속 이런 말 하실 거면 앞으로 이런 일로 찾아오지 마세요. 예, 너는 저 아이들의 엄마라고 하지만 나 또한 네 엄마다. 네가 남편 없이 고생하는 꼴 보고 싶을 것 같니? 남편도 없는데 더 이상 여기에 살 이유가 없는 거잖아. 아이들 그냥 놔두고 너 삶 살아라. 엄마가 얼마나 정신적으로 힘든지 아니? 네가 처음 애들 있는 남자랑 결혼한다고 했을 때 내가 뭘 했어? 이 결혼 절대 안 된다고 했는데 이거 봐봐라. 결국 어떻게 됐는지 너 지금 가부가 된 거잖니. 앞으로 얼마나 힘들어질지는 너도 잘 알잖아. 엄마가 이렇게 부탁하마. 제발 그만 나와라. 이 말이 끝남과 동시에 새엄마가 할머니에게 소리치는 목소리와 함께 현관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저와 새엄마와 할머니의 눈이 마주쳤고 입술이 떨리면서 뒷걸음질 쳤습니다. 새엄마는 당황한 모습의 저를 바로 껴안으며 할머니에게 엄마가 저를 사랑하는 만큼 저 또한 이 아이들을 사랑하는 엄마라며 나중에 연락드리겠다는 말과 함께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그렇게 저와 동생을 절대 놓지 않겠다며 울면서 제 새끼손가락을 걸면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서로 각자의 위치에서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새엄마가 아닌 진짜 엄마의 믿음에 저의 사랑은 더욱더 커졌습니다. 바쁘게 살아오면서 뒤도 안 보고 달려온 시간에 숨을 돌리니 엄마와 행복했던 시간들이 떠오르면서 저와 동생을 이렇게 이쁘고 멋지게 키워주신 거에 정말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살을 깎고 뼈를 깎으며 살아온 세월 동안 많이 힘드셨는지 엄마는 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9월에 결혼식 올릴 예정이었는데 엄마에게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제 기억에는 항상 강하고 밝으셨던 엄마의 얼굴에는 자잘한 주름과 삐쩍 마른 몸을 일으키며 저에게 미소를 지으며 벌써 마음의 정리를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우리 딸 결혼하는 거 볼 수 없을지도 모르겠다. 그동안 정말 우리 열심히 살아왔는데 이제 엄마도 아빠 곁에 가서 그동안 못 잤던 잠 좀 푹 자보고 싶네. 그래도 되지? 아빠도 엄마가 많이 보고 싶을 거야. 엄마, 그래도 저 결혼식 하는 건 보셔야죠. 이쁜 손주도 안아보시고요. 우리 행복하게 오래오래 함께 하기로 했잖아요. 엄마의 강인한 모습을 보고 싶어요. 약해지지 마세요. 저와 함께 머물러 주세요. 아직 저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걸요. 엄마의 직장암 사기는 앞으로 2달의 시간밖에 없을 것 같다는 의사의 말에
예정되었던 9월의 결혼식을 7월 말로 앞당겼습니다. 손주는 보여드리지 못해도 그동안 키워주신 엄마에게 결혼하는 모습까지는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20년의 시간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고 웃고 웃으며 살아온 세월, 이제 보내드려야 한다는 마음에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희를 낳아주시지도 않았는데 마음으로 저희를 키워주신 새엄마에게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평생 엄마의 마음 간직하며 살겠습니다. 엄마와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여러분들께서 격려의 말 한마디씩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버티시라고, 딸 결혼식 보고 가야 하지 않냐고, 마지막 엄마가 웃으면서 떠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렵게 살아온 저희 가족의 사연 들어주신 여러분들 정말 고맙습니다. 언제나 즐거운 날들만 있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과 조언을 남겨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도 꼭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